문해마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품을 전하려 합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거대한 문학적 성취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얼마나 벅찬 일이었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의 많은 작품 중에서 제가 특별한 느낌을 받은 작품 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형상화,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통찰,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대 산문의 혁신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소설로 분류되지만 짧고 응축된 문장, 서사보다는 이미지와 정서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긴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산문의 몸을 입었으나 시의 영혼을 가진 글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1993년 시인으로 소설보다 먼저 등단한 작가의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우리 주변의 흰 것들 65개의 목록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로부터 파생되는 삶과 죽음, 상처와 회복을 명상하듯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책장 곳곳에 베네옷을 짓는 모습 등 작가가 직접 수행한 퍼포먼스 사진들이 실려 있어 문학이 시각예술과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제목 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사가 아닌 형용사이며 관형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흰은 뒤에 반드시 수식되는 명사가 와야 하는 불완전한 형태지요. 마치 우리 삶과 같이 말입니다. 하얀과 흰은 같은 것 같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하얀은 시각적 깨끗함이고 흰은 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품고 있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흰이라는 상태 자체를 제목으로 내세웠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인 차이가 큽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흰색을 단순한 빛의 색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색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1장 나, 2장 그녀, 3장 모든 흰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흰을 주제로 삼는 이유를 밝힙니다. 활로 현을 켜면 슬프거나 기이하거나 새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거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라고 묻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작가의 아픈 가족사,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둔 친언니의 이야기가 깊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흰 것들의 목록 중에 베네옷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들어보는 것이 그 어떤 설명보다 낫겠다는 판단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네옷.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딸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에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막 서리가 내리던 속이 어려웠다. 23살에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반지꼬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 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릇을 혼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기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되풀이해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기의 눈꺼풀이 1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긋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몰아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베네옷은 이렇게 끝납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독자는 눈물 참기 어렵습니다. 베네옷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부의 경계로 3부 첫머리와 중간의 언니로 끝부분의 작별로 이어집니다. 서사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베네옷이 두 쪽에 걸친 이미지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언니에게 자신의 삶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과 치유를 다루며 흰이 모든 흰으로 확장됩니다. 1부에서 흰은 강벌을 비롯한 12개, 2부에서는 승혜 등 42개, 3부에서는 수위 등 11개의 목록을 펼쳐나갑니다. 마치 우리 삶이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듯합니다. 3부의 모든 흰에서 작가는 그 흰,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어 마실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소설을 끝냅니다. 이 소설의 정서적 중점이자 작가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언니에게 보내는 애도의 표현입니다. 죽은 이의 마지막 숨을 산자가 들어 마신다는 것은 죽음을 헛되이 두지 않고 내 삶의 숨결로 이어받아 함께 살아가겠다는 사랑과 연대의 다짐인 것입니다. 읽는 내내 서늘했던 감정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의 독법을 따라가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의 여백과 이미지를 음미하며 읽어야 감동이 커질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책장을 여러 번 덮었다가 다시 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눈부시게 하얀색보다는 우리 어머니 무명지고리 같은 흰 빛깔이 떠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정영시 시조의 이론을 흰빛 시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조의 이론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흰이라는 형용사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 버릴 수 없습니다. 시조의 절제된 형식미나 여백 의미가 소설 흰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직시의 위로, 깨끗한 언어가 주는 카타르시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연대를 느끼게 해줍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더럽혀질 수 없는 투명한 어떤 것이라는 문장을 통해 삶의 비극성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인간 내면의 흰 부분을 발견하게 합니다. 슬픔에 젖은 사람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자신의 슬픔이 이전보다 더 맑아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각자만의 흰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모하게 귀로 읽는 명작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